下那个车子冲走的。 안녕하세요. 김상수입니다. 차이나 재해뉴스 328번째이자 중국 홍수 시리즈, 최근에 하고 있는 홍수 시리즈 9번째는요, 중국 제2의 대형 담수호인 동정호 제방 붕괴의 대홍수편입니다. 올해 중국의 홍수는 예년보다 일찍인 4월부터 주로 남부지방인 광동성, 복건성, 광서, 장족 자치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6월이 되면서 남부지방의 집중호우 홍수 사태는 절정에 달했는데요. 기온이 상승하면서 중국 남부 지역에만 머무르던 비구름이 중국의 중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6월부터는 남부 지역뿐 아니라 중부 지역인 안위성, 호남성, 후북성, 강서성, 절강성, 귀주성, 산동성 등지에서도, 산동성은 남부지방, 이쪽에서도 집중호우 대홍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12시에는 양자강의 남경시 지역 수위가 9.25m까지 올라가서요. 경계 수위를 겨우 0.55m를 남길 정도로 올해 첫 양자강 홍수 최고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양자강 하류의 홍수가 심각하자 양자강 상류에 있는 산샤댐의 방류량을 조절하면서 수문까지 닫았지만 양자강 중류 지역인 안휘성, 호북성, 호남성은 물론이고 하류 지역인 절강성, 강서성 등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대홍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휘성만 해도 99만 명의 이재민이 이미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 중국 홍수 시리즈의 9번째 호남성의 경우에는 이미 6월 말 7월 초 대홍수 사태로 이번 홍수 시리즈 4편에서 먼저 소개를 했지만 6월 17일부터 다시 시작된 집중호우는 급기야 7월 5일 누적된 물폭탄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중국 제2의 대형 담수호인 똥팅후, 즉 우리말로 하면 동정호죠. 동정호 호수의 제방이 갑자기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로 호남성 악양시 화용현 동정호 제방 붕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호남성 악양시 화용현에 있는 중국 제2의 대형 담수호 동정호 제방이 붕괴된 것은요, 7월 5일 오후 5시 48분입니다. 이번에는 주로 중공의 지방당국이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몰래 새벽에 댐 수문을 열거나 저수지 제방을 무너뜨리는 파렴치한 수작을 벌인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5월 말부터 시작된 올해의 집중호우 현상으로 불어난 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동정호 제방이 자연 발생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특히 약 3주간 쏟아진 폭우로 증가된 담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처음으로 동정호 제방이 무너진 길이는 처음에는 대략 한 10m 정도였는데요. 응급복구 작업을 서둘지 않았고요.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 무능한 중공당국의 늦장 대응으로 약 5시간이 지난 밤 11시에는 무너진 제방의 길이가 10m에서 무려 150m로 계속해서 확대되었고요. 다음 날인 6일 정오까지 보면 최대 226m까지 무너졌습니다. 이미 제방이 226m까지 무너지면서 이곳을 빠져나간 물살은 주변 마을을 즉시 침수시켰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인구 50만 명 정도의 화용현은 최대 5m 높이의 물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SNS에서는 이미 급류에 휩쓸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의 동영상이 올라왔다가 당국에 의해 삭제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호남성 악양시 화용현의 동정호 제방 붕괴 사태는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동반한 대형 재난사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중공 당국은 초기에는 언론 보도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보도 통제를 했고요. 워낙 사태가 심각해지자 늘 그랬던 것처럼 위기 상황을 다시 대홍수와의 전쟁으로 선전하면서 복구 작업을 승리해야 한다는 전형적이고 낯뜨거운 선동 전술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동정호 제방 복구 작업에 트럭을 밀어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중공의 선전선동 전술은 자신들의 과오와 책임을 숨기고요. 재난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인민 여론을 조장해서 공산당을 중심으로 뭉쳐서 재난전쟁을 승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면전환을 주도합니다. 대다수의 인민들은 이런 파렴치한 선전선동 전술에 매번 넘어가는 무지함을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당국은 무너진 동정호 제방 주변의 인근 주민 5,755명을 우선 긴급 대피시켰고 구조대원 2,100여 명과 배 160척을 동원해서 응급복구 공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확대되는 제방 붕괴를 막기 위해서 늘 하던 식으로 화물차에 모래와 자갈 등을 실은 채 화물차를 무너진 제방으로 밀어넣는 고육지체계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동정호의 경우로 보더라도 2016년 7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제방을 막았었습니다. 동원된 모래는 1만여 톤의 모래와 자갈, 그리고 쌀도 쌀푸대로 해서 1320톤도 급파하면서 수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쌀 1320톤이 진짜 쌀일까요? 여기에서도 또 잔머리를 굴리며 가짜를 진짜 쌀로 둔갑시키면서 진짜 쌀은 빼돌려서 팔아 먹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인민들의 의구심인데요. 이런 인민들의 의구심은 즉시 SNS로 발동됩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우선인 이런 선전선동의 제방보수 작업에서 효율이나 후유증 같은 문제 제기는 당연히 무시됩니다. 뭔가 과장된 퍼포먼스가 중공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모래나 자갈을 실은 화물차 옆면에는 그래서 공산당의 구호를 적은 현수막을 붙여서 선전 효과를 더욱 부각시키고 화물차를 차례로 터진 둑과 둑 사이에 사람들이 차를 밀어서 떨어뜨리는 장면을 중앙TV를 통해서 생중계하고 뉴스 시간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방송했습니다. 그렇다면 화물차의 연료는 다 뺐을까요? 화물차로 인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한 방지나 해소는 고민했을까요? 일단 화물차로 막고 제방이 막히면 다시 화물차를 꺼내서 오염원을 제거할까요? 이 우둔하고 파렴치한 중공의 당 간부와 정부 관료들이 이런 걸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눈앞에 있는 책임 회피와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공산당 만세 선전선동에 이용하여 당 중앙으로부터 칭찬받을 생각만 하는 작자들이 그런 고민을 할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동정호 제방 복구 완성 승리 선전선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국 제2의 담수호 동정호 제방이 무너져서 대홍수 사태가 났다는 보도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타지키스탄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시진핑이 공산당과 중국 정부 고위층에게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는 뻔한 뉴스를 시진핑의 치적인 것처럼 과장해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당 중앙, 즉 시진핑의 명령이 공개적으로 떨어진 이상 아우의 극치를 보이는 중공 당국자들과 중국 정부 관료들은 각각 전화위복의 복구전쟁 승리를 위한 퍼포먼스 만들기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7월 8일 밤 10시 31분 호남성 박영시 화용현 동정호 제방 복구가 완성되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중국 전역에 방송하는 장면을 보면 얼마나 중공이 뻔뻔한 그리고 뻔한 선전선동을 천연덕스럽고 뻔뻔하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대단한 성과를 이룩한 것처럼 감동에 벅찬 목소리로 현장 중계를 하는 연습된 현장 취재 기자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방송 내내 공산당 찬양 깃발을 비추며 승리를 강조하는 중공의 선동은 역겨움을 지나서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동정호의 무너진 제방이 복구되었지만 집중호우는 계속해서 호남성 일대는 물론이고요.
양자강 일대에 걸쳐서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양자강 중류의 남쪽 강서성 북부에 있는 중국 최대 담수호인 포양호의 수위는 6월 27일 경보 수위를 이미 넘겼었고요. 7월 4일에는 경보 수위보다 2.56m 초과한 21.56m까지 올라갔으며 역대 수위 7번째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위는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제방이 복구된 동정호 역시 다시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제방을 복구한 것이 과연 승리일까요? 뻔한 거짓말과 선동수작을 뻔뻔하게도 과장되게 선전했지만 위기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호남성 당국은 앞으로도 약 3주간 집중호우가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제방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모래주머니로 2차 방어선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다 터지면 정말 역사에 남을 대형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발생할 것 같다는 것이 인민들의 고민입니다. 네 번째로 동정호 문제점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85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조 5,800억 원이 어디로 갔냐 하는 겁니다. 중공 당국은 홍수 방제를 위해서 각 지역에 보수공사 예산을 지원했는데 밝혀진 표면적인 공사 내용은 85억 위안, 약 1조 5,8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동정호 제방 붕괴로 인해 집단 부패, 부실 공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방을 제대로 지탱하도록 해야 하지만 집단 부패로 엉터리 부실자재와 대충대충 넘어간 감리 등의 허접한 관리 시스템으로 매년 엄청난 예산이 부패 당직자들과 관료들의 뒷주머니로 사라지고 있고 이런 집단 부패 부실공사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역시 대홍수를 맞은 인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동정호 문제점의 두 번째로 피해보다는 제방복구가 승리라고 하고 선동하는 공산당 문제인데요. 네, 호남성 악양시 평강현이라고 있습니다. 평강현도 대표적인 이번에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데요. 이미 호남성 악양시 평강현에서만 190여 개의 저수지에서 제방이 무너지거나 범람 사태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현 단위에 도대체 몇 개의 저수지가 있다는 걸까요? 평강현에서만 34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을 했고요. 약 3만 명이 현재 실종 상태로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인민들은 SNS에 올렸습니다. 물론 정부 발표는 아닙니다. 당연히 실종된 3만여 명이 다 희생자로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만 당국은 수재민이 몇십만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아직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호남성의 동정호가 규모도 워낙 크기 때문에 피해도 크고 주목도 더 받을 수밖에 없을 뿐인데요. 이렇게 동정호 이외에도 나머지 평강현에도 많은 저수지들이 있는데 이 나머지 저수지들의 범람은 뉴스에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호남성 동정호 주변 마을은 3m에서 5m 높이까지 침수되는 호수지대로 변신했습니다. 이번 동정호 제방 붕괴로 침수된 면적은 무려 47.64평방킬로미터이고요. 유출된 물의 양은 무려 2억 1천만 입방미터로 항주시의 유명한 대형 호수인 서호라고 아시죠? 이 서호의 15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번 호남성 대홍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당국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기도 전에 혹은 발생하고 있는 도중에도 이런 사실을 인민들에게 예고하거나 알리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결국 SNS에서 인민들에 의해 제방 붕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뒤늦게 부랴부랴 제방 보수 작업을 재난과의 전쟁으로 선전하면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홍수 팩트를 알리거나 당국의 늦장 대응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유언비어 날조와 사회혼란 조성 등등의 갖가지 명목으로 경찰들이 찾아가 옥죄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남부와 중부는 대홍수 피해를 입고요. 북부는 고온 폭염,
가뭄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남부와 중부 지방에 이어지는 집중호우, 장마전선 대홍수 사태와는 달리 북부 지역은 여전히 이미 말씀드렸듯이 폭염의 고온 가뭄 현상으로 물 부족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계속 그랬죠. 6월에는 북경 등의 중북부 지역에는 40도가 넘는 고온 현상으로 시달려 왔는데 지금도 30도 이상의 고온 폭염에 비는 거의 내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화북성, 산서성, 산동성의 북부지방, 하남성의 북부지방이 폭염 가뭄 지역이고요. 근데 또 산동성과 하남성의 중부 이하 지역은 대홍수 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뭐 요지경이죠. 중국 대홍수 시리즈 10번째는요. 그래서 산동성 대홍수 편을 준비합니다. 차이나 제이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